자, 그러면 우리 아침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또 오늘도 한번 짚어볼 것들이 있겠죠.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근형 부장님, 피부가 점점 좋아지십니다. 네. 아침에도 뭘 바르고 오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똑같습니다. 트릭사라 로션과 그냥 로즈워터. 로즈워터. 그거 뭐요? 박미수. 피부에 진심이에요, 저분. 진짜요? 네. 나는 평생 뭐 바르는 걸 싫어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난 선크림도 안 발라. 그러니까 아유, 오늘 안 돼, 안 돼. 그 피부과 누워 있을 때 옆에 있는 4명 다 중년 남자였죠? 네, 그 맞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그렇습니다. 새로 나온 신제품 한번 해봤는데 네. 안 아프더라고요. 아프지 않습니다. 이전 이 시즌 1 때는 많이 아팠죠? 그거 그때 참- 많이 아팠어요. 예, 그러나 조금 더 비싸졌지만 덜 아파졌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는 있겠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피부의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해외 시장 마감부터 한번 나도 해야 되나?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수 로즈박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미국 지수 사실 어제 하락 추세를 약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다우가 1.3% 이상, 그리고 나스닥이 특히 2.69%나 급등했고요. 그 WTI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116.87, 오히려 WTI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뭐 10년물 국채금리나 2년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벌어져 있고 빅스가 24.72로 상당히 또 안정화되면서 다소 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는 105까지 갔던 인덱스가 지금 101.77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좀 안정을 찾고는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달러 환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뭐 네. 1252.1원이니까 조금 이제 또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1250원 아래로 또 내려갈는지를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이제 전일 해외 쪽의 흐름은 장 초반에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라펠 보스틱 총재가 이제 이야기를 잠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이제 안도랠리를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뭐 경계를 좀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휴렛패커드 등 실적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일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요 부진 영향은 아니고요. 네. 환율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4분기 정도의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충격은 안 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ADP 민간 고용이 12.8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30만 명 정도라서 상당히 부진했지만 이게 최근에 패드의 긴축에 대한 경로 때문에 이 효과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추는 효과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또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을 본다면 경기 침체 신호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안정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사우디에 대한 방문 가능성, 뭐 미팅 가능성이 6월 내에 있을 수 있다 네.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원유 재고 감소가 있어서 유가는 오히려 올랐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아마존이 6일 연속 상승했고 테슬라나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빅테크가 좀 강하게 올랐고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관련된 쪽이 강세를 나타낸 것이 저는 미국 증시의 또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참 우리 부장님 오시면 꼭 여쭤봐 달라고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루트로닉 있지 않습니까? 네. 끝나겠어? 피부 미용 관련 회사인데 네. 피부 미용 관련 회사들이 다 떨어졌으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 회사만 떨어졌대요. 예, 그래서 혹시 루트로닉은 왜 떨어졌는지. 그건 어제 제가 사실 쳐다보질 못했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많이 여쭈는 게 이제 심택이나 이런 그 음. 패키지 기판 쪽도 많이 심택이 떨어졌죠. 7%,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도 한 5%대 정도 맞습니다. 떨어졌고 네. 그런 일부 어우, 개별 많이 종목들이 떨어졌네, 예, 그렇더니. 어제 좀 빠져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질문을 받았는데 네. 심택 쪽은 따로 뭐 어떤 뉴스가 나온 건 사실 없긴 하더라고요. 루트로닉이 네. 많이 올랐었구나. 그래서 최근에 좀 올랐던 섹터들 중에서 어제 뭐 개별 종목 중에 이제 좀 이렇게 빠지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보면은 좀 대규모로 매도가 어제 좀 나온 듯한 느낌이 네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뉴스 플로우에서는 딱히 악재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 뭐 심택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스마트폰 판매 둔화나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 기판 쪽에 매출 영향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는데 사실 매출 포션으로 보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서버 쪽이 오히려 더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과도하게 뭐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래도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합해서 한 1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온 걸로 봤어요.
그래서 약간 뭐 저희가 모르는 뭐 어떤 네. 다른 또 이슈가 있는지 좀 체크 루트론이 중인데요. 좀저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원래는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7, 8년 전에 투자했던 종목이거든.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피부 미용도 피부 미용이잖아. 황반변성 네. 아, 눈에 황반변성이 그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그 위험하죠. 위험한 변성 그거거든.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뭐 주사제인가 그거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화제가 그래요?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주 차트를 보시면 쫙 올라갔던 그 차트가 나오거든. 네. 네. 그래 회사도 갔어서 저기 고향에 있어. 아, 그래요? 열심히 했을 때지 그때. 회사 방문도 가고 저기 그 제2경 자유로 타다 보면 루트론이라고 딱 써 있어. 써 있어요. 가볼래? 아니요, 작은 회사는 아니군요. 그렇지. 자, 하여튼 그러면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서 좀 여쭤봤고요. 그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혹시 뭐 체크가 되면 네.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잠깐 나오니까 그때 또 코멘트가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 수출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 나왔어요. 5월 1일부터 뭐 10일까지 있고 뭐 11일부터 20일까지 이게 쭉 나오지 10일 단위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여튼 10일인가 20일인가가 수출이 좀 급락한 데이터가 좀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좀 많이 낙폭이 컸던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들이 좀 있어서 피부 미용은 또 전문이시라 제가 좀 저희 여쭤보려고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어제 시장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흐름은 뭐 일단 조금 조정을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31일 날 마지막 종가 부분에 약간 그 지수 왜곡에 대한 이슈가 이제 어제 약간 이슈가 있었고요. 쉬는 동안 또 미국 증시가 좀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뭐 877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사실 기관이 7,489억 정도 팔았고요. 이 부분은 역시 이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대규모로 하면서 기관의 뭐 프로그램 매도를 좀 이끌어낸 부분이고 역시 금융 투자의 매도가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의 또 베이지북 발표에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나 성장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또 장중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은 뭐 리오프닝 기대감을 반영했던 극장이나 항공주가 있었는데 사실 극장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CJ CGV가 약 4천억 정도의 그 삼자 배정인가요? 어떤 증자가 또 들어갔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2천억 정도의 또 유증이 들어가니까 대규모 일단 발행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오버행 이슈가 생겼고요. 역시나 이제 에어부산도 우리가 이제 LCC 같은 경우는 뭐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재무 상태 악화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될 리즈가 있기 때문에 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역시 에어부산이 어제 2천억 정도 유상 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4천억이나 유상 증자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다고 생각했던 일부 종목들이 이제 증자, 일단 여러 가지 재무 상태 해소를 위한 증자가 또 이어지면서 약간 찬물을 좀 끼얹었던 하루였고요. 오늘 나오시는 징징이쇼 그러니까. 그분의 고민 종목 CGV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그 한국 증시에서는 뭐 비교적 원자재 가격 정가가 용이하다고 평가되는 뭐 전기가스업이라든지 비금속 광물, 뭐 철강도 일부 조금 좋았고 섬유의복 쪽도 이제 소폭 강세였는데 네. 포스코나 현대제철 쪽이 이제 차량용 간판을 톤당 15만 3천 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타결이 돼서 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 정가가 조금 이루어지는 어떤 이야기가 뉴스가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 지원이 확정됐다 장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미사일을 주면은 혹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본토를 미사일을 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본토 공격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첨단 무기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정말 진짜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죽게 생겼는데 확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 막 예. 죽고 있어. 네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핵위협으로 이제 일단 커멘트로 약간 좀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업종이 좀 두각을 나타냈고 더군다나 뭐 방위산업업종은 저희가 계속 이제 서유럽 쪽에 이제 방위비 예산 증액에 대한 국내 관련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네. 두각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쪽을 뭐 2급 법정 감염병 지정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국은 뭐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관련 백신이 이미 마련돼 있고 FDA 승인한 백신도 있는데 또
알다시피 이제 천연두 백신이 85%인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HK 이노엔 관련된 천연두 백신을 3,500만여 분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서는 HK 이노엔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파밀셀 등에 관련된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생각보다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워낙 이렇게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경계를 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보였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GM과 양극재 합작사 얼티멈캠 설립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합작사를 맺은 것은 글로벌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이야기가 됐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좀 강세를 이것 때문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대규모 관련된 의미 있는 M&A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낸 것 같아요. 또 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능형 로봇이나 AI 관련주가 이러한 M&A 기대감 속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국은 제임스 힙이나 이런 뭐 로봇 관련된 것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걷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피트니스까지 아, 확장될 수 있다 이야기 나온 거고요. 뭐 이게 하려면 또 AI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 관련주로서는 섹터가 움직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대규모 매도 때문에 백오데이션 관련된 전환이 되면서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자극됐고 결국은 대형주가 좀 좋지 못했죠. 그래서 개별주라든지 그다음에 스몰캡 관련된 스몰 지수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망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저희가? 네, 역시 뭐 최근 증시는 이제 대차협회 축소가 6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재료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또 아니다고 해서 또 반등을 주고 이렇게 굉장히 영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관건은 수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고 금융투자 매도로 이어지면서 일부 이제 매물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대형주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역시나 이제 스몰캡 관련된 스몰 지수라든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오늘도 어제 같은 경우는 2,650을 코스피가 지켰는데요. 네.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서 일단 2,700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역시 그 위로 올라가면 경계감이 있고 조금 저항을 많이 받고 현금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보다는 어쨌든 종목별 장세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좀 보시면서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만 글씨가 더 크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좀 줄이더라도 혹은 페이지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네. 이렇게 딱 해서. 그럴까요? 네. 저희가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딱 해서 한 번에 딱 누르면 저기 있잖아. 굵기 조정 그거 뭐라 그러지? 볼드체처럼 볼드 딱 하면 그걸로만 해도 될 것 같아. 그걸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야. 형님이 할 수 없는 걸 겁니다. 형님은 못 할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네. 이슈들 몇 개만 좀 살펴보죠. 네, 오펙 플러스가 어제 한국 시간으로 9시에 네, 저희가 좀 말씀 굉장히 나눴습니다. 중요한 이슈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7월과 8월 증산량을 1.5배 확대한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증산량이 확대하는 게 그러니까 전체 양이 1.5배가 아니고 증산하기를 한 거에 1.5배 당연하죠. 전체 양의 1.5배 하면 주가 반토막 나지. 아니죠. 그러니까 증산하기로 한 게 그 양이 근데 적은 거면 만약에 1.5배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정도면 괜찮다는 평이던데. 나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작년부터 이뤄왔던 뭐 하루에 43.2만 배럴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50% 확대한 증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정도의 뭐 원유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는 또 6월 30일 예정인데,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그 뒤에 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시장 가격 이하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게 저도 사실 뜬금없는, 왜 갑자기 러시아 원유를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 금수 조치를 사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3월에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밝혔는데 미국이 이런 기존 입장을 틀어버린 상황이죠. 그만큼 상당히 좀 다급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떨지는 시장에서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미국이 이제 이 비축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재고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비축유에 대한 어떤 입찰도 사실은 미국이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어제 갑자기 뭐 러시아산 원유를 시장 가격 이하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타서 좀 저도 약간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지만 아무튼 네. 그만큼 유가에 대한 부분들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가 마이너스 1.5%였기 때문에 2분기는 이제 성장을 플러스로 하는데 당초 예상치가 1.9% 정도 수준이어서 약간 하회하는 어떤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약간 EPS 하향 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2분기에 역시 일부 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좀 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수출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5월 달에 화장품 수출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홍콩 쪽도 한 10에서 13% 정도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괜찮아진다는 게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6.18 관련된 행사도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6월 달에 중국제에 대한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조금 지표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이어서 뭐 라면 관련된 수출이 나왔는데 좀 지표가 너무 좋아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 수출 실적 잠정치가 금액 기준 5월 달에 나왔습니다만 7,597만 달러 정도 나왔으니까 전년비 50% 그러니까 월 최고 실적을 매출이 경신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요 수출국의 중국이 뭐 항상 중심인데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중국 수출이 뭐 전년비 105%나 성장했고요. 4월에 이제 전년비 20%좀 감소를 했었는데 결국 봉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에 좀 좋아진 거는 락다운 완화나 뭐 물류 회복이 좀 되면서 5월 달에 이제 월간으로 급성장한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수출 금액도 전체적으로 지금 35% 전년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견조한 실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4월, 5월 두 달간 국내 전체 라면 수출 금액이 전년비 24%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죠. 그래서 관련된 쪽에서는 결국 삼양식품이 국내 라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회사가 삼양식품입니다. 그리고 신규 밀양 공장 가동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나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보면 삼양식품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막걸리 관련된 수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 성장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도 지표가 22%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막걸리 수출도 상당히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순당 같은 종목도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분당 많았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었군요. 그죠? 한 2년 동안. 저 손 좀 치우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순당 근데 주가도 많이 몰렸고 이러면 누가 국순당이 최근에 신제품을 낸 거 알아요? 국순당? 어? 국순당 막걸리요? 막사라고. 막걸리 사이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드시던 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나오잖아요 여기. 아, 들찍지근하게. 이 캔도 반은 밑에는 칠성 사이다 그 모양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순당 막걸리 모양이 나오고. 아, 콜라보처럼 이렇게 했구나. 예. 맛있어요? 안 먹어봤지. 자, 옛날에 막사이 사인가 뭐 그런 말레이시아인가 그 인도네시아인가 그분이었던 음, 것 같은데. 예, 막사이 사이상. 음. 네. 말레이시아 맞아?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필리핀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 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둘 중에 하나 정도 근데 봅니다. 많이 이제 그런 상식이 많이 내가 보니까 퇴화됐다. 정부로 그 정도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요. 네, 뭐 어제도 극장 이야기를 잠깐 드리긴 네. 했지만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 첫날 76만이 관객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에 최고 오프닝이고요. 범죄도시 두 번째 얘기가 지금 약 한 750만 정도 본 이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필리핀인가 봐. 그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의 첫날 오프닝 그 박스 오피스보다 훨씬 더 높은 박스 오피스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76만이면은 뭐 상당히 높은 박스 오피스인데 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주라기 월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점수를 주잖아요. 영화 보고 나면 뭐 좋았다 나쁘다 평점. 점수를 주는데 예, 평점을 주는데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보다는 좀 낮은 평점이긴 합니다만 개봉 첫날 오프닝 스코어가 어쨌든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극장 쪽에 의미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좀 이제 극장과 관련된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뭐 정말 1,000만 관객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뭐 컨텐츠리 중앙과 관련된 이슈도 좀 네네. 계속적으로 지키고 약간 저 보니까 신드롬이 탄 것 같아. 범죄도시. 범죄도시. 네. 예, 약간 범죄도시. 보니까 아주 재밌대요, 그리고. 새로운 장르다 이거지 저게. 그런가요?
새로운 장르. 장르가 새로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동석 장르. 뭐 그럴 수도 마블리. 있겠죠. 예. 하여튼 뭐 천만관계 가능할 거고 뭐 보신 분들이 대체로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라기 월드는 기대는 좀 큰데 보신 분들의 그 만족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예. 자 그리고 애들하고 아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주라기 월드는. 자 그리고 다음 네. 이슈는요.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6월 6일부터 8일까지 방한 예정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재건이나 교역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됐기 때문에 좀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최근에 언급되는 종목들이 뭐 해인이나 다스코,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뭐 방안이나 지원 사안 이런 것들이 만약 발표가 된다면 관련 종목들로 조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이제 제가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꽤 괜찮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을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토지에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 토지에 관련된 건설 비용을 이제 줄여주는 건데요. 지금 연방 토지 시설에 대한 임대료율이나 요금이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년간 여러 가지 뭐 전력 개발 업체들이 뭐 로비를 했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내무부가 성명서에서 태양열 및 풍력 프로젝트의 임대료와 수수료가 약 50%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라 땅을 이제 좀 네. 빌려줘가 거기서 이제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할 때 그렇죠. 임대를 싸게 준다 이거죠. 네네네. 그 뭐 쉐일오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국유지를 이렇게 해서 쉐일오일도 거기다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비용을 받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쉐일오일에다가 이제 국유지를 해서 주는데 왜 니네들 계속적으로 원유를 안 파느냐고 불만을 되게 많이 토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선거가 다가갈수록 되게 민감해지니까 이렇게 급하게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꺼내는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우디도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리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게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네네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 조율이 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또 나왔습니다. 결국 갈 거다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황제자 포함해서 걸프 정상 국가들과 뭐 그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는데 이번에 이제 26일에서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릴 주요 G7 그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에서 30일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 개최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만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우디가 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지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풀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버튼 하나 눌려서 사실은 뭐 유가를 내릴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 사우디 가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사우디의 어떤 전격적인 어떤 부분들을 화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만약에 6월달 말이라도 뭔가 이루어진다면 유가가 좀 잡히기 시작하면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변수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오펙 플러스에서 아무튼 그 러시아를 좀 제외하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증산을 하기로 했다는 움직임도 뭔가 약간의 변화는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네. 유가 부분의 안정을 찾으면 또 시장에 대한 변동은 충분히 변수로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제가 우리 옛날 얘기는 확실히 김프로님한테 안 되겠습니다. 네. 형님한테. 막사이사이 한번 크게 실수했네요. 필리핀 비율빈이지? 네? 비율빈. 옛날에 필리핀을 비율빈이라고 했어요. 한자로 쓸 때 그렇지. 비율빈. 그렇지. 예. 네? 구라파. 구라파. 불란사. 어디요? 불란서. 불란서. 네, 불란서. 베트남 뭐라 그랬어요? 월남이구나, 잠깐. 월남. 네, 월남이죠. 네. 멕시코. 메이코. 아닌가? 메이코는 아닐 것 같은데. 멕시코 모르겠다.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박근영 부장님 다음 주도 고생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뭐 다음 주까지만 오면 되고요. 박봉진 부장님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체력 잘 증진하시고 네, 오늘 또 저녁에 잠깐 뵈야죠. 오늘 저녁에 또 뵈야죠. 네. 네.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대 생각 엘포임스라도 좀 드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통장만 감사합니다. 드려. 통장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인남식 교수님 강의 현장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생각과 네네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화두를 각자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 주말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감을 주셨던 인남식 교수님. 위즈덤 칼리지에서는 교수님을 직접 만나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현장 수강의 기회 6월 5일까지 신청하고 꼭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시간 위즈덤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의 모든 강의는 수강 신청 시점부터 1년 동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